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1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딸하고 페이스톡을 했었거든요. 이제 웜의 신박 아빠 찍어야 되니까 이제 끊어 하고 하는데 딸이 막 웃더니 근데 아빠 머리 보니까 조커 같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끊고 바로 이 조커 그 배우 이름이 호아킨 피닉스. 근데 이 호아킨 피닉스 조커 영화에서도 보면 제가 이 배우들 중에 와, 저 사람 정말 연기 잘한다. 예, 그런 사람 중에 이제 설경구, 그 다음에 국제시장 나왔던 그 분, 신세계도 나왔고 그분 이름이 항상 좀 헷갈리는데, 그리고 뭐 국내는 여러 분 계시죠. 그런데 해외 중에서는 이 호아킨 피닉스를 보면 예전에 거기 검투사를 다뤘던 그 영화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런 얼굴이죠. 요 얼굴하고 제 얼굴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에 따라서도 이렇게 이미지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머리를 좀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조만간에 머리를 좀 싹 치든가 좀 그러겠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배우예요, 그죠? 호아킨 피닉스. 자, 그러면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풀 화면으로 해놓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다들 수익이 대단하시네요. 저도 열심히 듣고 배우겠습니다. 처음에는 신문 보는 게 주식에 도움이 되는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대략 2, 3개월 전부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 주식 공부에 루틴이 되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반고 작품 중에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에 농사일을 마치고 가족이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는 편안한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직장이나 치열한 투자 세계에서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사랑방 같은 웜의 신박 방송을 들으며 스스로를 정리하고 휴식을 갖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웜의 신박 내용도 좋았지만 오늘 팔란티어 내용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지? 까먹습니다. 제가 요즘 금붕어 아이디어가 좀 됐다고, IQ가 됐다고 하잖아요. 감동적인 내용이었다니 감사합니다. 자, 전무님, 나무증권에 있는 IRP 계좌 수익률이 55%가 되다. 와, 수익률 상위 0.8%네요. 또 지난 4월 9일에 샀던 코덱스 레버리지는 분할 매도하고 10% 정도 남겨두고 끌고 왔는데 이 또한 수익률이 55%입니다. 이건 제 실력이라기보다는 좋은 찐스승을 만나고 시장이 좋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빅 땡큐입니다. 근데 실력이세요. 실제로 분할 매도를 하고 또 10% 정도는 언제까지 가는가 끝까지 이제 끌고 가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이제 꺾인다 했을 때 딱 마지막 정리하고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실력이십니다. IRP 계좌 55%. 제가 반성해야 되겠는데요. 저도 하도 일이 많다 보니까 이 IRP 계좌가 사실 제일 뒷전이거든요. 이 고객 자금은 이제는 4,500억을 총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나고 보면 IRP 계좌에 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와 정말 잘하셨네. 지휘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이 무학 대사님이 그러셨던 거잖아요. 이성계한테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근데 우리 딸이 왜 조커 같다고 그랬지? 요즘 LA가 폭동이라서 아마 조커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 막 이제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 눈에는 지자로 보이고. 자, 오랜만에 댓글 달아봅니다. 한동안 웜의 신박을 못 본 게 아니고 안 보았습니다. 너무 영상에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투자의 본질을 함께 했습니다. 노트에 필사하면서 읽었는데 왜 마음이 차분해지는지. 분명 문학책은 아닌데 몇 번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타 있는 것도 적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어제 걸 놓쳐서 연속으로 보셨다고 합니다. 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닝브리퍼와 웜의 신방만 듣다가 이제야 인터넷 가입했습니다. 체슬리 AI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진작하지 않은 게 많이 후회됩니다. 네,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그죠? 네, 정말 아까 0.8% 수익률 내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체슬리 인턴십 하시다 보면 선수 레벨 선수들이 우리 제도권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과정을 그대로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준 선수가 되실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현역 선수로 뛰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 선물 옵션 만기 손익 차트에 대해서 묻습니다. 전무님이 이거 보시진 않을 것 같고 인턴님들 중에 월물 시작일 포함 석 달간 차트가 아닌 최근 5일간 만기 차트를 보는 이유 설명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어제 제가 최근 5일 동안 체슬리 AI 들어가 보면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 최근 5일 동안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석 달간 차트 369, 12로 이렇게 석 달마다 아마 만기가 되니까 석 달 차트를 왜 보지 않고 5일간 만기 차트 이렇게 보느냐인 것 같은데 그 옵션 포지션을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 이유가 369, 12 선물 옵션 동시 쿼드러플 미칭 데이 때는 이 가두리가 잘 안 맞지만 그 외의 달에는 옵션 만기가 돌아오는 때는 그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에서 옵션 플레이하는 외국인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이 시장 가두리 매매를 좀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일시적인 밉소 같은 거 확 빠진다든지 이런 거 있었을 때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딱 보면 얘네들은 이 변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계속 이 가두리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구나. 그러면 대충 중간값 예전에 2650 정도로는 그래도 이번 만기 때 그 정도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설명드리면서 그죠? 지금은 2450 빠져 있지만 결국은 2650 원저리로 올라와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5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실제로 그 옵션 포지션에서 어떻게 막 이렇게 포지션을 변화시키는지
네,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5일치를 같이 이제 걸어 놓은 거거든요. 이번처럼 또 6월 동시만기 되니까 얘네들이 빠르게 선물도 매수하고 그다음에 외곽하고 콜옵션 매수하면서 올라가도 안 터지게끔 포지션 다 얘네들이 한 2주 전부터 변경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8월 같은 경우에는 7월 말부터 얘네들이 갑자기 이 풋옵션 매수 엄청나게 하면서 이 가두리에서 떨어지면 손실이 안 보게끔 풋옵션 오히려 매수를 잡아버리면서 얘네들이 시장이 급락하는 거에 얘네들이 대응을 하네.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외국인의 아주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옵션에 대한 5일짜리 차트를 그려놓은 거고 그거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그 그래프 보여주는 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만의 어떻게 보면 필살기 농어 중에 하나였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의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 4월 트럼프 관세로 인한 하락장에서 전무님이 알려주신 세 가지 지표. 자, 빅스 30 이상일 때, 코스피 PBR은 0.9 이하일 때, 그죠? 요것도 사실 투자의 본질 책에 다 써놓았던 거죠. 그리고 코스피 10년 이평선 하향 돌파. 이거는 차트의 정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요 세 개, 이걸 보고 과감히 매수해서 지금, 수익 중이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는 걸 퍼펙트 스톰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 말 써먹을게요. 퍼펙트 스톰. 예전에 하락장이 두려웠지만 지표를 믿으니 두려움보다 기회가 보이네요. 이렇게 딱 자기만의 원칙과 룰을 정해 계속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퍼펙트 스톰이 왔을 때 나는 대응한다. 좋은 원칙 만드셨습니다. 올해 2월부터 최슬림 모닝브리프 매일 듣고 종목 선정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투자금은 작게 나온 덕분에 계좌 통산 수익률도 71%가 넘었다고요? 우와, 익절하고 싶지만 종목들 전망이 좋아 매도 버튼을 언제 눌러야 할지 고민이네요. 하셨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이제 1년에 한두 번 오는 공포장에서 용감하게 매수하는 것은 제법 익숙해졌는데 반대로 요즘처럼 1, 2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상승장에서는 어떤 행동이 현명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믿고 매수했으니 계속 홀딩하는 게 용감한 걸까요? 아니면 최근 들어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아지고 실제로 제 계좌 수익도 역대 최고 수준에 오르고 있으니 주식장이 탐욕의 시기로 진입했다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게 현명할까요? 주식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어렵다더니 제게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술적 지표 이번에 시장을 2920 수정을 하면서 일단 이번 상승의 1차 상승은 어느 정도 마무리. 그랬을 때 시장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또 뭐 트럼프 관세가 됐던 아니면 갑자기 오늘 또 전쟁 이스라엘의 이란 뭐 핵시설 폭격 뭐 이런 걸로 또 조정받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래저래 조정 딱 이제 조정 시점에 이제 뺨 한번 딱 때려준 거거든요. 근데 그 고객의 턱금이 60조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600부터 쭉 주식 판 분들이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서 밑에 이제 쭉 걸어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는 조정은 한 2,650? 네, 좀 빠지면 2,900에서 290 빼면 2,610이다 그죠? 근데 20까지 왔으니까 2,900
2630, 40 요 정도겠네요. 그래서 빠지면 빠져봐야 뭐 10% 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면 조정 왔을 때 내가 없어서 아쉬운 주식 있잖아요. 없어서 아쉬운 주식을 좀 살 수 있게 되고, 내가 또 컨빅션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팔아놨는데 다시 빠져주니까 땡큐네 하면서도 살 수 있게 되고, 그죠? 자, 클라라님께서 유미님 울 아들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로 인턴 1개월 차 병아리입니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며 댓글 읽어주시는 전무님을 뵐 때마다 나도 저렇게 훌륭한 댓글을 쓰는 인턴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채슬리에서 올려주는 자료들을 한 번씩 보는 것도 버거운 일인입니다. 되게 버거운 거 맞습니다. 그래도 제 꿈은 일파상승으로 직원분들이나 전무님이 쓰시는 용어 검색하지 않고 이해하기, 2파 상승으로는 인턴 수료증 받기, 3파 상승으로는 개마무사로 돈 벌어서 채슬리 고객 되기입니다. 반드시 3파 상승까지 오실 겁니다. 네, 투루미 님이 모두 다 이루실 겁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달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채슬리는 노력상, 정적상, 진심상 다 줘야 하는 급이 다른 채널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웜의 신박에서 늘 좋은 정보만 받아가서 좋은 수익을 내다 보니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에 오늘 작은 성의로 인터넷 결제를 하게 됐다고 하시네요. 우리 제가량님이. 근래 국내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와, 딱 어제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우리 제가량님께서 저보다는 훨씬 형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인턴 우리 채슬리 TV에서 큰형님, 잠깐만요, 큰형님인가요? 큰 누님이신가요? 계속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면서 주로 듣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휘자님의 지휘에 따라 환상적인 수익률의 하모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대통령님이 웜의 신박 보시는 거 아닌가요? 흐흐흐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그 대선 주자분들의 그 공약을 제가 다 봤었잖아요. 근데 이번 이재명 대표, 이제 대통령이시죠. 근데 그래도 주식시장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그래도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금투세 이거는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어쨌든 철회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우리 그동안에 많이 참 조롱당하고 많이 힘들었던 국내 시장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어려웠던 거 한 번에 다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나. 근데 거의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들이 많이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꼭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보신다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어쨌든 그 밑에 참모진들이 우리 시장의 의견을 그래도 반영을 해주는구나, 해주는구나라는 걸 좀 느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수익 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도 수익 자랑할 날이 오겠지요 하셨습니다. 당연히 올 겁니다. 네. 우리 한스 서련은 없고 우리
한스님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 서울경제 배당소득 2천만 원 넘어도 30% 이하 세율 적용될 듯 타이틀로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연 2천만 원 이하는 기존처럼 배당소득세 15.4 하고 이상은 종합과세에서 분리하는 조건으로 3억 이하는 22, 그렇죠? 종합과세는 이제 하지 말고 그냥 3억 이하는 22% 내고 3억 초과는 27.5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하는데 2천에서 3천 올려주는 것도 3천 이상은 22% 받는 것도 그렇고 뭔가 깨름직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당을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49%까지 거기다가 건강보험료까지 그러니까 나 배당 안 받게 그냥 주식 팔아주세요. 이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그동안에. 저희는 이 자산가 분들의 그 자금 관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안 하고 그래도 차등을 해서 3천만 원 3억 이하는 22% 그리고 3억 초과는 27.5% 이렇게 하면 27.5% 낸다는 거죠. 이 안은 상당히 잘 발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고배당 주식에 있어서는 이제는 연말에 나 배당 안 받을래 팔아줘 이런 걸 아마 분명히 없애는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의원님은 저는 이 댓글에서 처음 이름을 봤는데 좋은 법안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도 모르는 초보인데 차트의 정석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모토 그 키워드가 2개거든요. Trust is our DNA라고 해서 당연히 이 트러스트가 다 거의 뭐 전부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트러스트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케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케어는 뭐라고 그랬죠? 케어를 하려면 누구를 보살펴라. 그러면 분명히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되죠. 그 착한 사마리아인도 어떻게 보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케어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있어서 트러스트 플러스 저는 이 케어 상대가 나에 대해서 저 사람 나를 케어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걸로 다 불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방송 나가는 우리 업계의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되게 유능한 애널리스트 매니저들 이제 방송 나갈 때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 펀드 매니저들끼리 무슨 세미나 하듯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려운 용어 쓰면서 막 그러면 그 듣는 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항상 부모님한테 얘기하듯이 금융 잘 모르시는 부모님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 쪽에 있는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나가서 정말 막 뭐 조선이 됐든 뭐가 됐든 설명을 할 때 그죠? 그 익숙한 전문 용어도 막 쓰면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차트의 정석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투자해 본 지 두 번째 읽고 있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잊어버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그죠? 정말 마지막 액션이 제일 어려운 단계입니다. 덕분에 귀한 구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겁먹지 않고 잘 꿰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성구 매니저 아톰 잘 어울려요 라고 해주셨고, 축구 좋아하는 남편, 아들 태어나면서부터 목욕탕 축구 함께 할 수 있다며 좋아했죠. 그동안 그닥 축구에 관심 없던 22살 아들이 요즘은 일요일 아침마다 아빠랑 같이 축구 갑니다. 이야, 신발 사주고 보호대 사주고 고글 사주고 유니폼도 사주고 회비도 대신 내주고 본인 아파도 다 나았다고 가더니 아프다고 투정 부려도 데리고 갑니다. 저희 남편 소원 성취한 듯요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웜의 신박 올라오면 인트로 길이부터 확인하는데 오늘은 30분이나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거의 다 30분 됐네요. 채밀턴 분들 다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배당 분리 과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중산층을 탄탄히 만들고 내수 살릴 수 있는, 맞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턴 가입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전문의 투자 일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교하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 꾸준히 오래가는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행복을 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면, 그걸 훼손시키려면 가장 쉬우면서 참 안 좋은 게 바로 비교입니다. 그죠? 비교. 그래서 제가 너무 우리 인턴분들 이번에 잘하셔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성격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이번에 제대로 액션 못 하신 분들은 약간의 이제 소외감 느낄 수 있는데, 제가 그러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저도 제가 우리 업계에서 대기만성이었다고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체슬리 인턴과 열동은 진흥순 빡슬이 사랑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00% 수익 돌파죠. 얘기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킬레스님, 또 우리 바쌤님, 다 김선희님 쭉 올려주셨습니다. 김선희님이 축구하다 전방 10대 인대 수술한 아들이 비트코인 사라고 하는데 노후 자금인데 어찌해야 할지 잠깐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서 저의 조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새로 오셔가지고 자금을 이제 10억 맡기고 가신 분한테도 제가 어떤 고객이든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노후 자금을 지금 비트코인 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꾸준히 아침 방송이랑 웜의 신박을 본 지 한 달 됐는데 보고 있으니 그동안 투자라는 걸 어떻게 한 건지 자괴감이 듭니다. 열심히 하려고 다짐합니다. 지금이라도 항상 늦은 게 아니라고, 그죠? 네. 20분 정도로 요약 부탁합니다. 아이고, 쇼시나 틱에 익숙하다 보니 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따로 이제 요약분 아니면 요거 30분 딱 건너뛰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로 좋은 수익률 클라라님이 올리셨고요. 하늘바람님이 1등으로 댓글 달아주셨네요. 자, 다시 제 얼굴을 보니까 또 머리가 약간 또 이상해졌는데, 자,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뒤에 이제 전쟁 얘기도 해야 되고요. 이 전쟁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만들기 싫어? 트럼프 손들게 한 중국 히토류라고 되어 있는데, 히토류의 위력은 또 한 번 입증이 됐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미중이 히토류에서 타협점을 찾으면서인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는 대신에 미국은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를 풀기로 했다.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해 줬으니까 히토류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네, 그런 생각이 아마 좀 들긴 할 건데요. 중국은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히토류 수출 면허를 6개월 한정으로 복원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네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무역 협상에 따른 조치이고, 세부 내용이 확정되며 전기차 핵심 소재인 히토류를 기다리던 미완성차 업체에는 단비가 될 전망이다. 국가별 히토류 매장량 분포인데 중국,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탄자니아, 인도, 호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중국이 4,400만 톤, 베트남, 브라질 합친 거다, 그죠? 근데 다른 데 없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면 러시아, 탄자니아, 인도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히토류 자석 이용 현황은 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차 풍력 발전 등에 쓰이는 모터, 그리고 전자제품에는 에어컨, 휴대전화, 안보 분야에서는 항공, 우주 분야 등 주요 부품. 이거는 우리가 신문 읽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4월 4일부터 이 히토류 7종과 히토류로 만든 자석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입었었죠. 요 내용들은 지난번에 쭉 다 했던 내용이니까, 그죠?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수출의 70%, 정제 능력의 85%, 관련 합금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히토류 강국입니다. 미국과 무역 갈등 정점에서 중국 정부는 희소 가치가 큰 이 디스프로슘과 네오디뮴 등을 포함해서 7종을 수출 규제를 해버렸었죠. 자, 밑에 쭉 내용으로 건너뛰어서 문제는 히토류를 정련하고 가공하는 기술력과 환경 규제인데, 각종 불순물이 섞여 있는 히토류는 크게 채굴 분쇄, 그 다음에 용해 침출, 그 다음 단계로 반복적 추출, 그리고 정제, 이 4단계를 거치는데, 중국 정부는 1986년부터 광산자원법을 통해서 히토류 독점을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방사능 폐수 문제도 규제 완화로 해결했고요. 반면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환경오염 문제 탓에 히토류 생산을 후진국에 맡겨왔습니다. 최근에는 히토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GM과 스텔란티스가 23년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연구자석 생산을 위해서 3,300만 달러를 공동 투자했고요. 현대기아는 히토류 소재 대체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연세대와 공동연구실을 지난해 설립을 했고, 독일 파워트레인 제조업체 ZF는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구동 모터를 최근에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옥은 대덕대 교수는 중국의 히토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대체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산업적으로 안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장갑차도 차잖아. 방산 눈 돌리는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방위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방산기업과 협업해서 장갑차 같은 군용 차량은 물론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전투용 드론 개발에 나서면서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전기차 캐즘으로 성장세가 주춤해진 완성차 업계가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기업 상당수가 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고 지난 3월 올리버 블룸의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는 방산산업 진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독일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은 폭스바겐 공장을 인수해서 장갑차 생산 시설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폭스바겐 공장은 최근에 문 닫는 곳도 있고 했었는데 서로 윈윈이겠다, 그죠? 최근 전쟁 트렌드인 이 드론전 역시 자동차 업계와 방산업계의 시너지 기대를 높이는데 로이터는 지난 9일 프랑스 국방성이 자국 자동차 업체 르노의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생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고요. 조철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기술은 드론과도 연관이 깊고 모빌리티 산업은 향후 UAM 시장까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군용 드론 생산에 뛰어든 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게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가형 드론이 공격용으로 활용되면서 드론의 대량 생산 수요도 높아지는 상황이고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6일 일본 이륜차 엔진 생산 기업 가와사키 모터스의 드론 개발 소식을 다뤘다. 가와사키는 프랑스 스타트업 볼트 에어로와 협력해서 시속 600km로 최대 2,7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 중이고 2030년까지 연간 드론 5,000기를 생산하는 게 목표다고 하네요. 군용 차량에 전기 수소차 같은 신기술도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 기아는 수소 연료 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군용 수소 경전술 차량을 개발해서 군용 차량 전동화에 대비 중이고 내연차 대비해서 발열과 소음이 적어서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낮은 장점이 있고요. 안영수 서경대 교수는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은 과거 전쟁 때 항공기 엔진을 제작했을 정도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혁신 기술과 양산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완성차 업계가 방위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실적 부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인데 캐즘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성장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나온 묘수인 셈이고 실제로 주요 자동차 기업은 구조조정 등 몸집 줄이기에 한창이다. 볼보는 임직원 약 3,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고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3만 5천 명의 직원을 줄이기로 했고 이미 7,000명 넘는 직원을 해고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해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전에 저희 딸하고 통화할 때 정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해고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도찌에서 진짜 정부 효율부에서 이래저래 사람을 많이 잘랐나 보더라고요. 자,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20년 걸린다던 젠슨화 수년 내에 실용화 속내는 자, 지금 사진은요. 아르티르 맨시 미스트랄 최고 경영자 왼쪽과 젠슨 왕 그리고 오른쪽에는 엠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토론을 하고 있고 이날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파리도 개최됐었다고 합니다. 자, 양자 컴퓨팅이 젠슨왕 효과로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라면서 관련 주가 폭락을 초래했던 젠슨왕이 이번에는 180도 다른 발언을 내놓았는데 고성능 컴퓨팅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한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인프라 시장까지 미리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자, 이날 기조연설에서 양자 컴퓨팅이 변곡점, 인플렉션 포인트에 다다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인플렉션 포인트,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한 또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변곡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플렉션 포인트. 자, 그는 이제 AI 인프라는 모든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흥미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인플렉션 포인트는 제가 끝날 때쯤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 인플렉션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건데. 자, 양자 컴퓨터는 CPU와 GPU 등으로 구성된 기존 컴퓨터 모델과 달리 큐비트를 활용해서 압도적으로 빠르게 연산할 수 있어서 기존 산업지형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미래형 컴퓨터다. 네,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이 적어 놓으면 되죠. 그죠? 업계에서는 양자 컴퓨터와 구분하기 위해 현재의 컴퓨터 모델을 고정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앞서 지난 1월 황 CEO는 쓸만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20년은 될 거라고 했는데, 그죠? 그때 관련 주가가 40% 폭락했고,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GPU 지배력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발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후 약간 우호적인 발언으로 바뀌었는데,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린 GTC에서는 그는 양자의 날, 퀀텀 데이 행사를 별도로 마련해서 양자 컴퓨팅 기술 기업 대표들 앞에서 주가 폭락을 부른 발언을 사과하면서 양자 컴퓨팅은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수습하는 발언을 했군요. 이 같은 행보는 과거 발언에 대한 여기 뒷수습이라고 되어 있네요. 차원을 넘어서 엔비디아의 사업 전략일 가능성이 큰데, 이번 11일 파리 GTC에서는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컴퓨팅 솔루션 쿠다를 소개하면서 양자와 고전의 만남이라고 했고, 쿠다 Q는 양자 컴퓨터의 QPU와 기존 컴퓨터의 CPU, GPU가 함께 작동하도록 한 양자 컴퓨팅 개발 소프트웨어라고 하네요.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를 견제하고 먼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자사 GPU 중심의 시스템을 외부에 개방하면서 AI 인프라 전반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지난 5월 대만 컴퓨텍스에서는 엔비디아 GPU와 타사 CPU를 연결해서 대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NVLink 퓨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엔비디아 GPU의 호환성을 높여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민동문 성대 교수는 지금도 계산화학 등 특정 학문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가 물리량을 계산하고 고전 컴퓨터가 정확도를 높이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쓰인다면서 앞으로는 AI 머신 러닝에도 양자 머신 러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엔비디아가 이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약간은 좀 뒷수습 차원의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또 전략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뭐 양자컴에 대해서 젠선왕 같은 분이 20년 걸린다고 해서 너무 먼 거는 하지 말자. 그래서 저도 이제 양자컴은 일단은 제껴놨었는데, 좀 더 계속 이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공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패키지 투어 인기 뚝, 여행업계 밍글링, 럭셔리로 승부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업계가 울성이다. 코로나로 위축된 여행 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가 여행사를 찾는 수요도 줄어서인데, 자, 해외여행을 떠나는 한국인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에서 4월 1011만 명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994만 명에 거쳤네요. 패키지 여행 상품을 찾는 수요도
줄었다고 합니다. 자유여행 방식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응답이 66%나 되군요. 코로나 이전 2019년 4월에는 58% 정도였었는데, 자, 반면 패키지 여행을 했다는 응답이 요때 36%에서 지금은 28%로 줄었습니다. 한 중소여행사 대표는 IT의 발달로 해외 숙소나 교통수단, 관람 티켓 등을 개인이 직접 구입하기 편해지면서 여행사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여행 수요가 늘어도 여행업계는 계속 고전할 수 있어 걱정이다고 얘기했네요. 야, 10명 중 7명 개별 여행으로 해외 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행업계는 뻔한 단체 여행이 아니라 경험과 프리미엄을 앞세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20대 30세대만 신청할 수 있는 하나투어의 밍글링 투어가 대표적인데, 썩기다라는 뜻의 밍글링은 프리다이빙, 요가, 위스키 같은 여행 주제를 중심으로 참가자를 모아서 친구처럼 어울리도록 구성한 상품이군요. 이런 게 있었네요. 올해 상반기에만 18건이 성사되어 있는데, 하나투어는 지난해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유럽, 미주 등으로 지역과 상품 수를 확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도 이번 10월달에 보니까 엄청난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 저희 딸과 함께 다 같이 또 가족 간의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 때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볼까 생각하면서, 저는 당연히 이제 패키지라고 생각했다가 예전에 왜 패키지로 가려고 하냐는 저희 딸의 질문에 아빠가 옛날에 배낭여행으로 유럽 한 달 돌아다니는데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갔을 때 이 그림을 봐도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이 설명이 있어도 뭐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국인 여행 가이드가 이렇게 패키지로 막 가서 마이크 들고 설명할 때 옆에 가서 이렇게 좀 듣다가 너무 눈치 보여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당연히 패키지로 가야 된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뭐 챗GPT나 이렇게 갖다 대면 다 설명해 줄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정해진 패키지가 아니라 약간 자유여행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는 바로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훈 한양대 대학원장은 과거보다 해외여행 접근성이 낮아진 데다 개인이 직접 챗GPT 등 AI를 활용해서 여행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행업계는 개인들이 특별하고 주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차별화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챗GPT나 이런 AI가 참 세상을 그죠? 많이 바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통까지 붙은 닌텐도 스위치2, 국내 반도체 업계도 웃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닌텐도 스위치2군요. 일본 게임에서 닌텐도가 8년 만에 출시한 신형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2가 나흘 만에 350만 대에 판매가 됐고, 예상보다 빠른 판매 속도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작인 스위치1이 2017년 한 달간 기록한 게 270만 대였는데 지금 나흘 만에 350만 대 넘었었네요. 역대 최단 기간 판매 기록이고요. 미국에서는 한때 온라인 사전 예약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마비됐고, 한국에서는 품기로 중고거래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오히려 웃돈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대 이상의 훈풍에 국내 반도체 업계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는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스위치2의 핵심 두뇌인 엔비디아의 커스텀 칩셋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맡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전작에서는 대만 TSMC가 칩셋을 제조했지만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수주 경쟁에서 승기를 잡았는데, 업계에서는 전자가 이번 계약으로만 약 10억 달러,
1조 한 3,500억 안팎에 달하는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군요. 이거는 몰랐던 걸 알았네요. 단지 매출만이 아니고 닌텐도라는 대형 게임 회사의 수주를 받았다는 점은 다른 고객사의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그간 파운드리 부문에서 고객사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고전하던 삼성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하이닉스도 미소를 짓고 있는데, 스위치2에는 하이닉스의 12GB DDR5와 256GB 낸드 플래시 저장 장치가 탑재됐군요. 제품 단가 자체는 높지 않지만 판매량이 많을수록 메모리 반도체 공급 물량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고, 향후 판매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실적 발표 당시에 내년 3월까지 스위치2를 1,500만 대를 판매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는데, 전작이 1년 만에 달성한 누적 판매량 1,505만 대를 10개월 만에 따라잡겠다는 포부이고, 업계에서는 지금의 속도라면 그 이상의 성적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현재 스위치2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은 450불, 62만 원 정도이군요.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하나의 변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전쟁 앞에 허니문 랠리도 제동. 코스피 2890 2890 하락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주가 살짝 한번 볼까요? 네, 빠져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러고 있네요. 그죠?